안녕하세요, 빙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만성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을 뜻하는 말이에요. 최근 자료는 아닌데 실제로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퍼 기준으로 거의 최하위로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과 대비하면은 거의 2배 차이죠. 심지어 우리가 늘 짱깨라고 무시하는 이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세계 제조 강국 5위인데요. 그런 거 치곤 너무 좀 평가가 박한 상황이죠. PBR 기준으로 하면은 평가가 더 박한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평균 PBR 고작 0.8 수준이에요. 사실 그냥 회사분 닫고 청산했을 때가 더 이제 장부 가치가 더 높은 상황인데요. 신흥국 평균이 1.3이고 평균 글로벌 펀은 2.3이니까 사실 저평가도 너무 저평가인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가 무려 거의 10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0%인 상황이에요, 거의. 저평가인 게 확실하더라도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저평가면 좀 의미가 없잖아요.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이 아마 코스피 3000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2000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디스카운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 뭐 CALSA라는 리포트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 1번은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업 지배 구조, 2번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자산 분배, 3번은 너무 만성적으로 낮은 배당, 4번은 열악한 정부 규제. 쉽게 말해서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이익을 많이 내도 배당도 안 하고 소수의 오너 가문 지들끼리만 다 이제 헤쳐먹는, 뭐 투자한 주주들은 나중에 좀 찬밥 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또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국부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무려 87%예요. 여기에서 그 부채를 뺀 순금융 자산이라고 하죠. 이거는 1.9%에 불과해요. 아마 2017년 이후로 부동산이 더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더 벌어졌을 거예요, 차이는. 즉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너무 미쳐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돈이 산업 경제를 흐르지 못하고 온통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에만 쏠려 있으니까 그 증시의 디스카운트뿐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전체의 디스카운트를 좀 초래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많죠. 하지만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계속된 이런 주식 투자의 실패와 그죠? 부동산 투자의 성공으로 이제 국민들의 합숙 효과가 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에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가 정말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는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뉴스도 있어요. 한국 주식의 저평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좌파적 정책 탓이다? 저는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말 근본적 이유는 딱 하나 같은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서 어떤 경제적 혜자나 그리고 뭐 글로벌 브랜드 가치,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 같아요. 즉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냥 우리 기업들이 별로 투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를 보면요.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퍼 기준으로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어요. 최근 많이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글로벌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저평가예요. 이는 결국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런 중국 업체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지금의 이익이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중국은 그냥 자기들이 쓰는 것만 자기들이 만들어도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엄청 타격이거든요. 게다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죠.
인텔 또한 삼성과 하이닉스의 밥줄인 이제 D램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지금이야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쪽에 거의 뭐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10년 뒤에도 이게 유지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자동차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게 주도권을 중국에 뺏겼어요. 반도체야 계속 수요가 늘고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과연 10년 뒤 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독주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은 강력한 이제 브랜드 파워나 경제적인 이런 해자, 이걸 해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해자가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괜찮지만 10년 뒤를 보면 과연 지금보다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드는 기업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잘 나가는 미국이나 중국의 1등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 기업과는 달리 뛰어난 이제 브랜드 파워 그리고 경제적 해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과 구글을 보죠. 스마트폰 쓰는 사람 중에 이 두 기업을 피해가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이폰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이잖아요. 특히 애플은 별달리 혁신을 하지 않아도 그저 이 베어먹은 사과, 이 사과 로고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커요. 가격이 비싸도 기꺼이 지불하고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 깔린 이런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하드웨어와 다양한 서비스, 컨텐츠 소프트웨어로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야 뭐 검색을 네이버로 하지만 영어를 쓰는 인류의 대부분은 이 구글을 사용해요. 요새는 아예 유튜브로 검색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 둘 다 구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플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이 나와도 혹은 뭐 이런 구글이나 유튜브보다 더 좋은 뭐 어플이 나와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플랫폼이 구축된 이런 어플을 뒤집고 다른 기업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애플과 구글은 이렇게 엄청난 브랜드 파워와 다른 기업들이 범접하기 힘든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 우리야 뭐 쿠팡, 11번가 뭐 인터파크, 지마켓 엄청나게 많은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막 박터지게 싸우고 있죠 막. 근데 미국은 아마존 그리고 중국은 이 알리바바 이 두 업체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수억 명의 판매자와 소비자로 이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기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하루아침에 이런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둘의 가격 경쟁력과 배송 서비스의 강화로 패권이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신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이 둘은 첨단 테크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둘 다 굉장한 기업이죠. 겨울왕국, 뭐 주토피아, 알라딘, 뭐 라이온킹, 어벤져스 등 마블, 스타워즈 수많은 컨텐츠 판권을 가진 디즈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세계 OTT 디지털 컨텐츠 구독에 쇠장을 연 넷플릭스가 있죠. 미국에는 야 우리 넷플릭스 하자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와 페이스북, 왓츠앱까지 하면은 거의 뭐 20에서 30억 명? 거의 지구인의 절반이 사용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윈도우와 뭐 오피스, 전세인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클라우드인 컴퓨터 서비스로 또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돈을 벌고 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갈수록 이제 비행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있습니다. 민간 여객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이 두 곳이 유일해요. 거의 독점 시장이에요. 그 밖에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타벅스, 버거킹, 코카콜라, 줄 서서 사는 나이키 이런 우리 기업들은 따라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우리도 물론 이런 기업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랑 카카오톡이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인구도 적고 내수 시장이 너무 작죠. 성장성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2%도 되지 않아요. 삼성과 하이닉스를 빼면은 아마 1% 미만일 거예요. 세계는 정말로 넓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과 통신망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일명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말 큰 변화의 흐름에 서 있어요. 이럴 때 성장성 없는 이런 국내 주식에만 매달려 있을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이제 글로벌 1등 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관련 기업, 관련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만성적인 문제고요. 뭐 오너 리스크, 낮은 배당, 부동산 쏠림 등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투자 매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따라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플랫폼을 구축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말 글로벌 1등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